안녕하십니까.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마무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 말입니다. 내년 1월 시험까지는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강의 항상 할 때면 뭔가 좀 기분이 잡잡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더욱 시험에 대한 중압감을 느낄 시기죠. 우리 올해를 되돌아보면 인문 강의부터 시작하여 기본 강의, 사례 강의, 그리고 지금 온라인 모의고사도 마지막 8회차 남았고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한 달에 한 번씩 전과목 테스트 해보는 현장 모의고사도 이미 2회차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 한번 살펴본다면 온라인 모의고사 8회 문제, 그리고 12월 달에 현장 모의고사가 남았죠. 우리 현장 모의고사 오신 분들 항상 열기가 뜨겁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 물러가서 더더욱 인원들이 또 많이 응시하고 계신데 항상 아는 것과 시간 내에 써보시는 것은 완전 다르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막상 써본다면요. 한 줄 쓰고 생각하고 한 줄 쓰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알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못 썼다. 이런 분도 꽤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 마지막 암기해야 될 내용 꼭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시간 안배,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문구들은 써보는 연습. 그래서 이 써보는 연습이 말 그대로 한 줄 쓰고 그 다음 목차가 뭐지 생각하고 쓰고 이러면 안 된다. 마치 기계적으로 뭔가의 답안을 쓰실 수 있도록 달달달 진짜 암기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승진시험이 국가고시 조금 시간도 있고 법전도 주어지는 그런 시험보다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조건은 똑같죠. 네, 나만 그렇게 시험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의 동료도 또 똑같이 그 조건 하에서 시험을 보고 누구는 점수가 높고 또 누구는 점수가 낮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늘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매년 마무리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죠. 지나간 시간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남은 이 한 달여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죠? 오히려 공부도 잘 해오셨던 분들이 이 한 달을 잘 못 버티고 마무리를 못해서 또 성적이 저조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달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의 전제 조건은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했냐에 따라 또 달려있겠죠. 지금 공부가 미흡한 분들은 너무 욕심 부리시면 또 안 되겠죠. 네, 아직까지 특 A급의 어떤 사례나 단문의 논점도 제대로 잘 외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이거 나온대 저거 나온대 이러면서 그것도 자꾸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 정작 머릿속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자기 실력을 정말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서 나는 한 달 동안 이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요 정도밖에 갖고 가지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나 현장 모의고사에 나온 논점만이라도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또 그간 공부를 잘 해오셨던 분들은 그래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모르게 나올 수 있는 또 불이타스러운 문제도 나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그것까지 전부 다 갖고 가서 합격의 완벽을 기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달을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강의 따로 뭔가의 지식 습득이 아니죠. 저와 함께 기본서 책 처음부터 끝까지 넘긴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강의 들으시면서 최종 정리하시는 겁니다. 마무리 강의를 2번 이상 들으시면 안 되겠죠. 뭐 최소한 네, 이제 이 마무리 강의 때도 나눠드릴 특수 프린트 안에 또 출제 가능한 단문 또는 사례 논점들 같이 이제 또 쫙 정리도 해볼 건데요. 여튼 마무리 강의의 기본 교재는 항상 기본서죠. 우리 기본서를 보다 보면요. 어떤 거는 오로지 단문용, 어떤 거는 오로지 사례용, 어떤 거는요 단문도 중요, 사례도 중요. 이런 논점들, 테마들을 분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 강의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국은 기본 강의 때 외웠던 그 내용을 그대로 묻느냐의 문제, 단문 문제고, 그리고 기본 강의 때 외웠던 그 내용을 사례를 제시해서 그 사례를 해결하는 문제로서
뭔가의 실력 테스트하는 사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것들을 잘 나누어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면, 야, 요거는 단문은 출제되었으니까 사례 목차로서 또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교통 정리는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넘겨가시면서 책 한 권 한번 최종 정리해 보시겠다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강의 때 한 내용들은 우리 기본 강의 때 또는 사례 강의 때 했었던 그 내용의 축약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시 기본 강의 조금 졸면서 들으셨다, 사례 강의 조금 건너 들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네, 빠짐없이, 그죠? 네, 쌍끌이 뭐 저인망 어선처럼 예,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논점 다 가져가겠다라는 자세로 마무리 강의를 수강하셔야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마무리 강의 하기 전에 우리 시험은요, 80분 시험입니다. 그죠? 그리고 단문 2개, 사례 1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단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본다면요, 이 단문은 기본 강의 때 외웠던 그 테마 그대로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외웠냐 안 외웠냐에 따라서 점수의 판가름이 나는 거죠. 하지만 합격권에 근접한 분들은 이 단문에 배점 받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요. 누구나 다 잘 쓰시죠? 네. 항상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것은 네, 재수, 삼수 이상 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처음 공부하지만 아주 열심히 공부한 실력자도 있을 거고요. 그런 합격권에 근접한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죠. 네, 우리 허수라고 하는 거죠. 응시자는 많지만 그래요, 설렁설렁 공부 또는 혹여 내가 또 요 정도 정리하면 또 시험 붙을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면서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뭐 밑에 등수를 깔아주시는 거죠. 하지만 항상 합격권은요, 1점, 2점 차, 객관식 한 문제를 맞았네 틀렸네 이런 걸로 합격이 막 당락이 좌우되는 거죠. 네, 따라서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라도 단문도 잘 정리하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 단문은 하다못해 뭐 50개, 60개, 어떤 분은 70개 뭐 이렇게도 막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는 구구단스럽게 외워야 된다고 했었죠. 구구단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57, 35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 예시를 탁 던졌을 때 직접 강제 약술하셔요. 바로 전체 로마자 목자가 떠올라야 답안을 거침없이 쓰실 수 있겠죠. 우리 시험 시간 이제 종땡 치고 문제집 받자마자 심장박동수 엄청나게 뛴단 말이에요. 뭐가 나왔을까? 내가 외운 게 나왔을까? 그런데 단문에 제시된 그 내용을 딱 본 순간 뭐지? 전체 목차가 뭐였지? 답안에 뼈대를 짜지 못한다면 당황하게 되고 그 80분이라는 시간을 망쳐버릴 수 있다고요. 항상 실력도 중요하지만 당일의 컨디션이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마무리 요 한 달 동안은 구구단스럽게 이것들을 전체 목차들을 잘 외우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 보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문은 전체 두 문자를 잘 외웠는지, 그렇죠? 이 두 문자가 뭘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말 그대로 로마자 목차죠. 그래요, 이 목차. 그래서 주관식에서는 목차가 생각나면 어느 정도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요, 또 그 밑에 내용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서 논점 누락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두 문자를 딱 외웠다라고 한다면요, 이런 두 문자의 한자 한자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 두 문자의 내용 체크도 반드시 하셔야겠죠. 이 두 문자 한자 한자의 내용들이 뭐였는지, 결국은 뭔가 외웠는데, 네, 성, 근수라고 외웠는데 성이 뭐지? 근이 뭐지? 수가 뭐지? 뭐 이렇게 가버린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또 내용 제목들을 반드시 또 체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체 내용이죠. 그래, 이 목차 하에서 있는 이 전체 내용들을 제대로 그래도 암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마무리 강의 때는 어떤 거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답안 분량 채우는 거 있어서 10페이지 꽉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 위주로 아주
컴팩트한 답안을 만드셔야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나 현장 모의고사 때 열심히 또 연습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네, 아무튼 이제 이런 키워드들 다시 잘 암기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문은 내가 외운 대로 그대로 쓰는 거니까 정말 거침없이 쓰셔야겠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이러한 단문은 반드시 30분 내로 한번 끝내보자라는 거죠. 우리 솔직히 처음 입문 강의나 기본 강의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야, 30분 내에 도저히 어떻게 써? 책을 뺏겨 쓴다고 하더라도 한 단문만 하더라도 2, 30분이 걸리는데 두 개를 어떻게 30분 내에 써? 하지만요, 지금은 이 30분 내에 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네, 또 30분 내에 써야 하는 거죠. 왜? 나머지 시간들을 사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 잘 또 간파하셔서 단문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강의 통해서 마지막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사례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 문제는 이제 나머지 시간에 결국 사례는 초안을 잡고 그리고 답안 작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단문은 내가 외운 대로 그대로 쓰면 되지만 초안 작성 후 답안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요. 이런 사실관계를 쭉 읽고 사실관계부터 먼저 파악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이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우리는 늘 연습했던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 거죠. 결국 사례 강의 때 했었던 부분들이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외웠던 내용을 사례에 그대로 포섭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사례 딱딱딱 떨어지죠. 이 케이스, 저 케이스, 이 케이스. 하지만 조금 사실관계만 변형돼 있을 뿐이지. 따라서 행정법에 있어서의 사실관계 파악은 결국 뭡니까? 한쪽 당사자 행정청. 그죠? 그리고 이러한 행정청이 행정행위 처분을 하는지 또는 처분 외에 그 밖에 작용을 하는 건지. 그죠? 이런 행정작용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의 행정법 관계가 형성되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국민이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우리는 사선 행정심판, 직선 행정소송.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제기하더라라는 거고, 이러한 행정소송이 가장 중요하고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이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제수단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손해전보라고 하는 민사법원, 실무상 현재 민사법원에 제기하고 있는 국가배상 등과 같은 소송이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행정청이 A로 나오는지 B로 나오는지 갑인지 을인지 또는 또 뭡니까? 이러한 처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 A가 갑에게 어떤 처분, 행정청 B가 을에게 어떤 처분, 이런 행정법 관계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잘 파악했다면 이제 논점이 조금 보이는 거죠. 즉 이러한 행정청이 어떤 작용을 한 것에 대한 위법 적법을 묻는 건지 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나누어서 논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 뭡니까? 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기속력, 기판력 막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다못해 선결 문제는 요 근래 나오기도 했지만 선결 문제와 헷갈리고 결국 그건 뭐다?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다라는 거죠. 네, 즉 행정법원에 어떤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땡땡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후에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민사법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기판력의 문제죠. 전소와 후소의 관계인 문제인. 그치? 네. 그리고 만약에 선결 문제는 나왔지만 행정법원에 어떠한 판단도 받음이 없이 곧바로 뭐 민사소송 제기하였다. 또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다. 이때 민사법원 뭐 형사법원이 뭔가 판단할 수 있는가? 선결 문제에 관한 문제. 그치? 그리고 또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 행정심판 전취주와 관련돼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래요. 또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그래요. 또 논점 잡기 쉽지 않더라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초안 작성해야 되겠다라는 것. 최소한 초안 작성은 설문 1의 논점은 뭔지 그 논점과 관련된 목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최소한 설문 1 문제점 2 제목, 3 제목, 뭐 4 소결 뭐 이 정도는 적고 또 본 답안지를 또 적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간 안배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초안을 잘 잡아야 논점 일탈 없이 잘 적을 수 있겠다.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집중적으로 답안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단문 사례 결국은 흐름이 이렇다면 하나하나의 논점들을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진도 끝까지 다 정리한 부분이고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좀 중요시 또 여겨졌던 또 문제나 최근에 또 국가고시나 이런 데서 다뤄졌던 문제들 그런 것들도 언급하면서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강의 때 뭐 별달리 어떤 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것보다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머릿속에 모아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와 같이 행정법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총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죠.